네, 저희 이제 진학 아카데미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정시고지 및 2026학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안내드리겠고요. 이어서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지질값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관계상 사전에 여러분들께 온라인 질의를 받은 것들 중에서 질문 빈도나 중요도가 높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를 해주실 한수연 입학사정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교시에 이어서 대학 입학 전형 계속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희교육대학교 한수연 입학사정관입니다. 네, 지금 많은 우리 학생들이 수시 모집을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수시 모집이 진행이 되고 12월 말부터는 이제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수시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사실 이제 정시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볼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설명회나 박람회 같은 것도 이제 아무래도 수시 모집 쪽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오늘 조금 여기서 이제 한번 전략을 좀 세워가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조금 접수를 받았는데 의외로 1, 2학년 학생들이 조금 많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어떤 부분들이 변경이 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저희가 사전 질의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에 조금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을 조금 요청을 드려서 지금 받아놓은 것들을 정리해서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안내부터 가보겠습니다. 저희 경희교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정시 모집 굉장히 간단해서요. 수능 위주 전형입니다. 수능 위주 전형이고 수능 일반 학생 전형에서 173명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고요. 정원 내로 모집을 합니다. 그 이외에는 저소득층 학생 전형과 탈북 학생 전형 10명 추가해서 총 183명의 학생들을 정시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조금 다른 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작년 수능 위주 전형에서 만학도 전형을 실시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인원은 이제 수시에서 확산이 되었고요. 가장 큰 변동사항은 이제 그래서 수시 말고 수능 위주 전형에서 면접 평가가 폐지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에는요, 저희 수능 성적 100%로 학생들 선발합니다. 그래서 면접이 없어졌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 능력 기준이 정시에서도 조금 생겨났습니다. 절대평가 과목이 영어와 한국사에 생겼고요. 지금 수능 일반 학생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는 3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4등급 이내로 이제 저희가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됩니다. 일반 학생 전형이 아닌 다른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능 최저를 걸지 않습니다. 저희 수능 일반 학생 전형 가장 많이 뽑는 173명은요, 저희가 지원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 하시고 이제 동등학년까지 해서 수능 시험을 보시고 우리 대학이 반영하는 전 과목을 이제 응시를 하셔서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수능 저소득층 학생 전형은 저희가 수시 모집과 지원 자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집 요강에서 추후에 확인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탈북 학생 전형 3명까지 이렇게 정시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경희교대는 정시 모집 나군이고요. 지금 수능 일반 학생 전형은 일반 합산 전형으로 수능 성적만 1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점 만점으로 100분위 점수 활용해서 우리 대학 환산 점수 1000점 만점으로 바꾼 다음에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3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를 맞추시면 됩니다. 비고사항에 보시면 저희 면접은 없습니다. 면접은 없고 수능 성적으로 이제 지원만 하시면 그 이후에는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저소득층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수능 성적 100%로 선발을 하는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고요. 면접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탈북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은 이제 면접만 100%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면접 100%고요. 이외에 수능 최저라든지 다른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네, 저희 이제 경인교대에서는 이제 반영 영역은 4개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고요. 100분위 점수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 점수가 25%씩 들어가고 영어는 등급 마찬가지로 25% 차지합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은 이제 수학 과목 중에서 선택 과목 중에서 미적 또는 기하 선택 시에 해당 100분위 점수의 3% 가산점 부여됩니다. 영어는 이제 등급에 따라서 밑에 보시는 표에 저희가 이제 등급에 따라서 환산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탐구 과목은 이제 2개의 영역 과목, 2개 과목의 100분위 평균을 반영을 하고요. 저희가 반영 영역별로 별도의 지정 선택 과목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수능 일반 학생 전형에서 영어 영역이 이제 3등급까지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되어 있고요. 저소득층 학생 전형은 이제 끝까지 점수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 영역도 마찬가지로 수능 일반 학생 전형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4등급까지 맞추셔야 되고요. 4등급까지는 감점은 없습니다. 네, 저희 작년 경쟁률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수능 일반 학생 전형 작년에 341명을 모집을 했는데 1249명에서 경쟁률은 3.66대1 나왔습니다. 이게 의미가 큰 게 뭐냐면 저희가 수시 모집에서 100명이 넘게 2월이 됐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 학생 교과 전형 때문에 2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 직전 연도의 경쟁률이 굉장히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통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셔서 3.66대1로 나왔고요. 충원학교는 124명까지 되었고요. 등록은 이제 거의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수능 일반 학생 전형은 작년에는 조금 경쟁률이 높아서 3.66대1 정도였고요. 저희가 최근 한 3에서 5년 전 데이터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1.8에서 2대1 정도, 이 정도 통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경쟁률이 작년에는 3.66대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2023학년도 끝에 걸 보시면 이제 저희가 1.34대1이었어요. 그래서 2023학년도에는 저희가 단계별 전형을 실시했고 1단계에서 1.5배수의 학생들을 선발을 시켰어야 되는데 1.5배수가 안 돼서 1단계에서 사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4대1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입시 성적도 조금 많이 떨어졌던 해였고요. 이제 경쟁률도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학년도에는 학생들이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보고 조금 지원을 해서 3.66대1이 나왔고요. 저희 보시면 위충원 인원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률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추가 모집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예, 올해 뽑는 이제 저소득층 학생 전형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제 등록률이 꽤 높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대1 정도 보시면 되고 그 직전 연도 24학년도에는 2.33대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정시 모집 등록자 성별입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확실하게 여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정시 모집에서는요, 저희 일반 학생 전형 기준으로 봤을 때 남학생이 133명이었고요, 여학생이 20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약 40% 학생들은 이제 남학생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와 정시 약간 균형을 좀 맞추는 편이고요. 지금 저희 이제 수능 일반 학생 전형에서 정시 모집 등록자 고교 유형을 보시면 일반고에서 240명, 그리고 자율고에서 54명, 특목고에서 34명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고가 아직까지는 많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 모집 등록자 졸업 연도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특이한 게 졸업 예정자보다는 재수생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23년 졸업자 보시면 지금 148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약 40%의 학생들이 재수생이었고요. 그 이전 졸업자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22년에 54명, 21년 51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졸업 예정자보다는 조금 재수생 이상의 학생들이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이제 정시 모집을 지원을 하실 때는 의대 입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 성적 산출이라는 탭을 클릭을 하셔서 본인의 점수를 의대학 때 경희교대 환산 점수로 바꾸시는 이 작업을 이제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이 아이콘 중에서 정시 성적 산출 요거를 누르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적 산출하기 그래서 이런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국어 100분위 점수를 넣으시고 수학도 부분 선택에서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시고 100분위 점수를 넣으시면 되고요. 영어랑 한국사는 등급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선택을 하시고 탐구 과목도 저희가 두 개 평균인데 두 과목에 100분위 점수를 입력을 하시면 우리 대학 단연 점수로 이제 천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가 나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성적 결과를 이제 올려놓는데요. 이 점수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2024 작년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수능 일반 학생 전형적으로 보시면 지금 최종 등록자 337명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점수가 868.181 이렇게 나오고요. 하위 20%에 해당하는 학생의 점수가 856.25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단계 합격자, 최초 합격자, 최종 등록자까지 이렇게 이제 정시 성적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시고 이제 본인 성적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는 작업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뿐만이 아니라 최근 3개년에서 5개년까지도 비교를 하실 수 있게끔 지금 보시면 이 화면에 2024학년도부터 이제 밑에 더 있지만 제가 2020학년도까지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요.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서 지난 입시 결과 탭으로 가셔서 이 페이지를 누르게 되시면 지금 최근 이제 몇 개 년도에 신입학 전형 선발 통계 및 입시 결과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저희 이제 정시 성적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과 본인 점수를 3개년에서 5개년 정도 비교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이제 그 페이지에서 이제 눌러보시면 이렇게 PDF 파일로 이제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보셨듯이 최종 등록자 일반 학생 전형으로 기준으로 조금 보시게 되시면요. 지금 최종 등록자 평균이 868.181 그리고 최종 등록자의 하위 20%가 856.250 그리고 경쟁률은 3.66대 1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요. 2023학년도를 보시면요. 지금 최종 등록자 평균이 지금 858.679 그리고 하위 20% 보시면 790점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가 그때 꼬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790.550 이렇게 나오고요. 경쟁률은 1.34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1.5가 안 되는 1.3대 1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쟁률도 떨어졌고 입시 성적도 이제 많이 떨어졌던 해였습니다. 저희가 그 직전년도까지는 조금 점수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22학년도 거를 보시면 아까 최종 등록자 평균으로 보셨을 때 앞에는 다 800점대였는데 지금 보시면 평균이 922.707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위 20%에 해당하는 학생의 점수도 913.375 이렇게 나오고 있고 경쟁률은 이 당시에 1.8대 1이었습니다. 요 밑에 있는 표는 22학년도 데이터입니다. 21학년도도 한번 보시면 최종 등록자 평균이 946.975 그리고 최종 등록자 하위 20%가 이제 938.750 경쟁률 마찬가지로 1.8대 1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만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교대 인기가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이제 어쨌든 지금 21학년도의 평균만 보셔도 946점대가 나왔었는데 지금 23학년도와 24학년도를 보시면 이제 평균이 이제 868, 23학년도는 이제 굉장히 낮았던 해로서 858. 지금 10점 정도 회복을 하기는 했지만 예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대가 예전만큼의 그런 인기가 있는 편도 아니고 지금 학생들이 조금 다른 의대라든지 어떤 선호 현상이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서도 저는 굉장히 기회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2023학년도의 경쟁률이 1.3 정도였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3.66대 1이라는 경쟁률이 나오긴 했는데 저희 예년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4학년도 경쟁률이 상승을 했고 입시 결과도 소폭 상승을 했으나 예년 수준은 아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교대를 이제 예전부터 희망을 하고 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이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입시 성적이 높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정시 모집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렸고요. 우리 1, 2학년 학생들이 조금 계셔서 제가 26학년도에 조금 어떻게 많이 달라지게 되는지 이 부분 간략하게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모집 인원은 동일합니다. 2025학년도와 26학년도가 동일하게 지금 정시 모집과 수시 모집 약 7대3의 비율로 모집 인원 584명 동일하게 선발할 예정입니다. 26학년도 시행 계획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가장 크게 변하는 사항은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고 26학년도에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등급합 14까지 완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25학년도에 12등급인데 여기서 더 완화가 돼서 14등급 이내까지 이제 완화가 됐다는 점이 가장 크게 변동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지원 자격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고교 유형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변동사항입니다. 네, 계속해서 변동사항 보시겠습니다. 이제 작기는 하지만 학생부 종합 교직 작성 전형에서 10명이 더 늘어서 25학년도 대비 225명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줄어서 110명 선발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기회균형 특별 전형에 해당하는 국가보호 대상자, 저소득, 농어촌, 장애인, 서울고도까지 학생들 인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서류 평가 100%로 일반 합산 전형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수능 최저 없고요. 저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교직 인성 평가를 위해서 답변 통화 동영상 활용됩니다. 평가 항목은 5개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과 교직 적합성이 각각 25%, 리더십 및 자기주도성 15%, 공감 및 소통 능력, 그리고 나눔과 배려, 이게 교직 인성 부분에 해당되는 요 항목들이 각각 20%와 15%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도 일반 합산 전형으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갈 예정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4합 14로 이제 완화가 되고 비대면 영상 업로드 평가로 진행되는 것은 동일하게 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고2 학생들 대상으로 모의 면접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중순에 꼭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생들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대비를 해서 저희가 이제 문항을 공개를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실제 평가위원, 면접평가위원이 피드백을 작성해서 그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이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성적 산출도 동일합니다. 우리 대학 석사 등급과 성취도로 평가된 과목과는 차별 전혀 없고요. 학년별로, 교과별로, 과목별로 가중치 없습니다. 정확하게 석사 등급하고 이제 성취도의 A 등급을 갖게 환산 점수 8점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한 후에 이제 이수 단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5학년도와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26학년도 정시 모집도 이제 인원은 동일합니다. 수능 일반 학생 전형에서 173명, 그리고 이제 특별 전형인 저소득 7명, 그리고 탈북 학생 3명 이렇게 해서 총 183명 학생들 26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 점수 반영 방법도 동일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모두 25%로 동일하게 반영을 해서 100분위 점수 활용이 되고요. 한국사는 응시 필수고 제2외국어와 한문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로 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9호에 해당되는 학생들 부적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26학년도 시행계획을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응답은 저희가 사전에 조금 질문을 요청을 드려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심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저희 1교시에 책임사정관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지금 들으시면서 한 번 더 다시 정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대 정원과 관련해서 경인교대 모집 인원은 어떻게 변동되나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모집 인원이라든지 이제 교대 정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25학년도부터 12%로 감소가 돼서 526명 학생들을 정원 내로 모집을 합니다. 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5학년도와 26학년도가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요. 더 이상의 모집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경인교대 임용률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사실상 임용률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47.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인교대의 캠퍼스 간 정책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학 수시 모집 요청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25학번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집 요청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인천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는 것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년마다 캠퍼스 정책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까지는 1,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인천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3, 4학년 학생들은 경기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경인교대 수시 모집은 복수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우리 대학에서는 수시 모집에서 복수 지원이 불가합니다. 하나의 전형만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많이 고민하시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의 선택, 이 부분은 이제 하나를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작년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100명이 넘는 2월 인원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올해도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정시로 많이 이월될 수 있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을 조금 들으셨지만 작년에 학생부 교과 전형, 저희 학교장 추천 전형 선발 인원이 240명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4학 11등급 이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많이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단계별 전형이라고 해서 1단계에서 2.5배수의 학생들을 사실 교과 성적으로 먼저 선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과 성적으로 이제 2.5배수의 학생들이 600명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춘 학생 그리고 이제 상위권 대학으로 빠진 학생들을 다 추려내다 보니까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정시로 이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사실 이제 모집 인원이 240명에서 12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일괄합산 전형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1단계에서 먼저 선발하지 않고요. 일괄합산 전형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예비 번호를 구경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4학 12등급으로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4개 영역합 12등급을 충족을 하시게 되면요. 교과 성적 순서에 따라서 일정 비율까지 예비 번호를 조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 모집에서 조금 많은 학생들을 충원하기 위해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수시 모집에서 그 학생들을 잘 채우고자 하는 스탠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예비 번호를 충분히 부여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서 충원이 조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상위권 학생들 이제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비 번호가 많이 돌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실시했을 때 저희는 수시 모집에서 대부분 학생들을 이제 선발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학교장 추천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작년 학생부 교과 전형 합주 전형에는
수시 결과 조금 보여드렸었는데요. 최고점 1.33 등급이었고 최저점은 3.74 등급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고려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점수가 저희가 240명 모집 인원이었는데 최종 등록자인 136명의 통계이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올해와 다르게 4학 11등급이었던 점, 이런 점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1단계에서 교과 성적으로 2.5배수의 학생들을 먼저 선발했다는 점을 고려를 하셔서 올해 그 전략 짜시는 거에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학교장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올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합 12등급 이내고요.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응시 과목 중에 상위 1개 과목만 반영이 됩니다. 또한 한국 영역은 사탐, 아탐만 인정이 되고요.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2외 국어와 한문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정시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었는데요. 수능 최저를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정시 모집 일반 전형도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수능 100%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수능을 보시고 나서 이제 100분위 점수로 한번 환산을 해보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서 점수 한번 환산을 해보시고 3기는지 5기는지 좀 비교를 해보시는 부분도 이제 정시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면접 평가가 비대면 영상 업로드인데 따로 면접 준비를 할 필요는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대학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학생들이 교과 성적도 준비를 해야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맞춰야 되고 또 면접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전형인데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교육적 요소를 좀 억제를 하고 학생들이 부담스러운 부분을 좀 덜어주고자 작년부터 저희가 비대면 영상 업로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항을 미리 공개를 하기 때문에 PF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따로 이제 면접 준비를 하지 않고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리 조금 검색도 해보시고 스크립트도 한번 짜보시고 이런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PF 방식이고 작년에 페일 받은 학생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충실히 해서 영상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요. PF 형식이고요. 영상의 질이나 답변의 우수성에 대해서 변별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다만 예비교사로서의 어떤 의사소통 능력과 교직관 등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변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난이도의 제시문이나 문항이 아니고요. 수능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가능하도록 저희 출제본부에서 그렇게 문항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성적 산출 방식에서 공개된 것 이외에 따로 산출에 고려된 사항은 없는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대학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산출 방식은요, 저희 모집 요강에 공개된 그대로 석차 등급과 성취도가 표시된 전 과목 다 반영이 되고요. 석차 등급 과목을 차별하거나 우대하거나 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학년별, 교과별, 과목별 모두 가중치가 없고요. 정확하게 환산 점수로 모든 과목을 변환을 해서 과목별 2수단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어떤 그런 정성적인 요소가 고려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면접 평가와 교직적 성전형 답변 평가 동영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교직적 성전형의 답변 평가 동영상은 서류평가입니다. 서류평가에서 교직 인성을 평가하는 전형 요소고요. 따라서 서류평가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의 면접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PF 형태이고요. 면접 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상 이제 조금 형태가 비슷하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쩌저쩌 사이트에 저희가 제출하는 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좀 본인이 지원한 전형에 맞게 좀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우수한 학생 선발과 좀 안정적인 충원을 위해서 25학년도부터 수시 모집을 70%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70%
다음 질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많이 보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평가 항목 아까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업 역량은 평가 항목의 25%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정답을 고르게 학습을 했는지, 성적 변화의 추이는 어떤지, 수업 태도 이런 부분들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교과 성적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저희 이제 성적 공개한 부분에서 지원자와 등록자가 모두 이제 1.5등급에서 2.5등급 사이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년치의 그 데이터를 봐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도 많고 조금 뭐 독서활동이라든지 뭐 수상경력이라든지 뭐 개인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과 세특이라든지 또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행동발달 사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이제 학업 역량 평가에는 많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3학년도와 24학년도, 지금 24학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78명이었고, 지금 23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조직 적성이 245명이었는데요. 지금 최종 등록자로 보시면 거의 80% 이상의 학생들이 전부 1.5등급에서 2.5등급 사이에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정도의 학생이 이제 매년 선발이 되겠구나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예정인데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앞에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우리 대학은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특수목적대학이고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과목을 다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그런 필수 선택 과목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과목 선택에 있어서 정성평가를 하게 되는데 뭐 특정 과목을 회피하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선택 과목이라든지 학업 성취도 그리고 교과 세특과의 그런 연계 평가에 있어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유리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하시는 게 꼭 교육학을 선택하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택 과목에서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사실 질문입니다. 경희교대 수시 모집에서 전형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또 학생부 종합 이쪽에서 좀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은 없지만 제가 각각의 전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체 교과 성적 정말 정확하게 정량평가하고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순서대로 선발이 되는 전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시에서 다 뽑기 위해서 저희가 일괄학산 전형으로 예비 번호를 충분히 이제 부여할 예정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수능 최저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학생이라면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학생부 교과를 준비하면서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정시 일반 전형도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시에서 수능 100%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정 수준의 교과 성적 이외에 학교 생활에서 드러나는 어떤 교직 적합성이라든지 교직 인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대를 지원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활동도 하셨고 학교 생활 기록부에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써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잘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사실상 저희가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 조직적성 전형에서 78명을 선발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5명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셨을 때는 이 전형도 학생부 종합전형도 충분히 고려하실 만합니다. 결국은 경쟁률인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저희가 이제 매년 저희 이제 원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저희 경쟁률 몇 시부터 가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저희가 거의 끝까지 이제 10분 전까지도 저희가 이제 경쟁률을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제 원서 접수하실 때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이든 경쟁률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 본인한테 유리한 전형으로 선택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비교과에 대한 준비도라든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내가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 이제 9월 모의고사도 보실 텐데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
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됐든 이 남은 기간 조금 열심히 하셔서 꼭 경기교대에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